야, 너 얘 수비할 수 있어서 못하는데요. 너 이 새끼 너 그럼 왜 안 돼 있어? 스스로 나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김은영 감독 저 미워했으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야구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함? 이거죠. 선수로서. 과거 LG 팬들이 저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적인 걸 알고 있죠. 근데 네가 그때 내 말만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감독님 말을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네. (85년도에) 이제 해태의 지명을 받고 입단을 했었는데 해태 타이거즈 자체가 워낙 군기가 센 팀이었잖아요. 85년도에 이제 해태를 갔는데 김웅룡 감독님이 약간 이렇게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기 하나가 김태엽이라고 엄청 신체 조건이 좋아요. 네. 딱 보기에 김웅룡 감독이 딱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야수들을 그 감독님 차에 이제 태워서 훈련을 가끔 버스가 없으면 이렇게 무슨 경기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온통 관심이 그 김태엽 선수에만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엄청 났었어요. 소문대로 이렇게 신체적이 좋고 하는 선수들을 조금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관심 받고 하려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해태라는 곳은 그 내부에서 경쟁력이 엄청 심해가지고 엄청 혼자서 뭔가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 정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게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그 혼자서의 그 노력,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정글 속에서 후배 생활을 하면서 커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그 타이거즈 내에서의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군가는 한 팀이 있으면 누군가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아마 불변일 것 같아요. 네. 야구가 세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리더가 없다고 한다면 그 팀은 조금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집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해태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강했고 일찍 시작한 것이죠. 군산상고, 광주이고 광주상고 대체로 이런데 주축을 이뤄서 하는데 다 학교 서너지가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위계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성장을 했는데 누군가는 나왔겠죠.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에 3루수였다가 이제 한대하 선수가 입단을 하면서 외야수로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외야수로 보직 변경이 됐을 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반발했죠. 막 김은희 감독하고 막 더가웃에서 막 나가라고 막 못 나간다 그러고 막. 아니 입단이 1년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아니 2년차 아니 3년차 이렇게 돼서. 그때 이제 그 김일권 선배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의 어린 생각했을 때는 저 선배 만약에 내가 예야로 나가서 경기 못 나가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내야를 하고 싶은데 경기하다가 이제 감독은 엔트리 안에 들어있으면 어느 순간에 다 대주자고 대수이고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한 번은 그러고 앉아있는데 예야 나가기 싫은데 감독이 야 너 예야 수비할 수 있어서 못하는데요. 너 이 새끼 너 그럼 왜 안 돼 있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외야 나가는 거 싫어했었죠. 네. 원래 대학에서는 외야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격수를 했는데 감독이 이제 공격은 살리고 싶고 포지션은 4학년이 이제 유격수가 있고 4학년 경기를 내보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저를 외야로 내보내면서 외야 내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야의 그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지 완전히 이게 감을 잃어버려가지고 2학년 때 이제 그 형이 졸업하니까 2학년 다시 유격수로 해서 프로가 생기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다 대표 선수를 했거든요. 저는 대표 선수가 처음에 유격수로 됐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3학년이 되면서 유중일이가 들어온 거예요. 대표팀에.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예야로 내야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프로에 갔는데 타이거즈가 3루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잠깐 했던 것을 갖고 3루수를 하는데 3루수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야수로서 조금 자질이 완벽한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했다. 그래서 이제 외야로 가서 내야수들을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때. 할 때는 잘 못 느끼고. 3루 하면서 골든글러브 받으셨거든요. 근데 미스도 많이 하고요. 근데 공격력이 좀 돼서 아마.
그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종범 선수가 입단했을 때는 좀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종범 선수하고 저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막 들어왔을 때는 스타일이 같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쟁 의식도 좀 있었을 것이고 이종범 선수가 들어왔는데 역시 젊은 대졸 선수답게 빠르고 파워 있고 야구 센스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축되는, 예, 저도 모르게 작아지고 이축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팀에 뭐 호랑이가 뭐 2마리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태양은 2개가 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종범 선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런 약간의 같은 스타일이니까 라이벌의식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처지고 또 나이도 있고 처지고 그 선수는 이제 뭐 최고의 선수가 돼가고 그러거든요. 질투가 난 적도 있었나요? 질투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냥 뭐 경쟁의식을 갖고 해봤었는데 안 되는 거죠, 제가. 네. 사실 입단 동기가 선동열 감독이시잖아요. 네. 광주 상고 시절에 광주 1고 선동열 상대로 홈런을 치신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모를 내가 모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투타 네. 관계였는데 고교 시절에는 별로 친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죠. 네. 학교가 다르니까. 네. 오히려 대학교 들어와서 대표팀 같이 하면서. 그래서 고대 연대. 고대 연대지만 84 LA 올림픽 시범 경기가 있었고 선동열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나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표 선수를 했기 때문에 한 고향이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청나게 같이 친해졌었죠. 연고전 때 2번인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별로 기록 안 좋으셨죠? 그럼요. 위원님은. 네. 그런데 4학년 때 이제 선동열 거 런닝홈런 해고 잠셨어. 그래야 한 점 낸 기억. 그게 아마 선동열과 나의 마지막 대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네, 그런 네. 투수였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다 슬라이더 이랬는데 요즘은 스위퍼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최초로 던졌던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슬라이더 폭이 크고 빨랐다는 거. 그러니까 잘 못 쳤죠. 그래서 저는 프로 선수생활을 하면서 타자로서 선동열 같은 투수를 안 만난 게 큰 행복인 거죠. 그래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 그렇죠. 해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도 있었고 뭐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이제 하와이 항공 사건. 뭐 정리된 걸 보면은 이제 유나모 수석 코치와 당시에 이제 선수 이승철이가 산책 시간에 벌어진 그 다툼이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보민은 아마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정보민은 캠프에 참여를 못했고 선동열 일본 갔고 김성환 감독은 이제 은퇴해서 연수 가버렸고 다 빠졌단 말이에요. 코치들이 이제 막 훈련을 엄청 혹독하게 막 시키고 막 그럴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쌓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유나모 그 수석하고 나하고 제가 제일 고참이니까 막 저녁에 막 점검하고 막 옛날에 점검하고 막 새벽에 전화하고 막 이랬대요. 점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만들을 쌓이고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되고 점검을 그냥 전화로 막 방에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가는 사람만 이제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받아주고 막 하다 보니 그렇게 돼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한때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추억이지만 이전에 뭐 오비 항명 사건처럼 그 후폭풍은 항상 있잖아요. 그 이렇게 잘 수습을 했고 또 그 해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이듬해 위원님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빠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가 아니라 자유계약 선수로 이제 삼성을 가시게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마지막 여기서는 이제 선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꺾어지는 선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삼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항명 사건인가 하와이 사건 이후로 팀에 한국 들어와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쎄했어요. 아무래도 김웅룡 감독님도 큰 상처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거겠죠. 다 생각하고 계셨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일부러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앙금이 아무래도 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칫 잘못하다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것이었는데 저로 시작해서 수습도 제가 했거든요. 야구 잘하는 니들은 안 잤지만 야구를 어정쩡하게 좀 못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건 우리 선배로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룡 감독님의 어떤 야구 역사에 큰 스크래치가 날 뻔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김웅룡 감독님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겠죠. 안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죠. 네. 근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노쇠화의 그렇죠. 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엔트리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그렇죠. 됐었고 그거를 느끼는 그 당시에 마음이 좀 어떠했을까요? 참담했죠. 주전으로 나가지 못하면 완전 후보 선수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경기를 나가지 못한다는 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점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데 자꾸 경기 막 들락날락하고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 그 어떤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야구 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선수가 있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승승장구해서 그걸 뭐 그런 참담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글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야구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함 이거죠. 네, 선수로서. 그 이후에 삼성으로 이제 1년을 한 시즌을 보냈는데 98년 8월 8일 대구 해태전에서 이제 포수 마스크를 쓰고 대수비로 포수 출전을 했잖아요. 참 너무 공교롭죠. 하필이면 상대팀이 해태였고 내가 또 포수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주전으로 뛰지 못하셨는데 아니 선수가 다 나가가지고 뭐 이제 포수가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런데 그때 서정환 감독인데 포수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초등학교 때 야구를 시작할 때 포수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호세파라가 볼이 엄청 빠르잖아요. 걔예요, 투수가 또. 타자는 이호준이고 생각나는 게 이호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포수도 욕 많이 먹었어요. 야, 포수 안 해본 이순철이보다 볼비가 못 온다고 막 그러면서. 98년 은퇴를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삼성에서 방출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요, 은퇴를 한 거죠, 자연스럽게. 포스트 시즌 그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포스트 시즌에서 제가 성적이 좋으니까 그 대표는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서정환 감독이 코치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해갖고 공부시키러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한 거죠.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제 30대 후반이 됐고 그때 38이 되니까 오래 한 거죠. 더 할 수, 맘만 먹으면 또 회사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더 안 좋은 모습 보이느니 그냥 지도자들이 가는 게 낫겠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지도자 생활을 삼성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그 이후 2000년도에 김은용 감독이 제가 스스로 나왔죠. 그때까지부터 김은용 감독 저 미워했으니까 제가 오신다고 하는 소리 듣고 스스로 진짜로요? 스스로 저 나가겠습니다. 저는 김은용 감독이 코치를 안 시켜서 아니. 김은용 감독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위원님도 당시에 김은용 감독 별로 안 좋아했겠네요.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왠지 서운함도 그렇죠.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웅룡 감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게 저 이제 코치 때문에 감독이 되고 난 이후에 코치와 감독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김웅룡 감독을 가장 오래 같이 야구로 모셨잖아요. 저도 나이가 먹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거죠. 감독이랑 언제 좀 풀렸어요? 삼성 사장 간두시고 바로. 그리고 제주도 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동렬이하고 나하고 이제 선동열 감독하고 나하고 내려가서 그 이상국 단장이 중간에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원에서 은퇴식도 제가 해서 다 했어요. 은퇴식도 제가 주전해서 팔순잔치도 제가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막 삼성 사정에서 제주도 내려가서 혼자 사실 때 제가 이제 그 이상국 단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 과거를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도 먹어가고 변하고 했는데 그래서 김웅룡 감독님 만나서 식사를 하면 다 뭐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풀고 갔는데 김웅룡 감독 그때까지 해도 미심쩍었을 거예요. 저것이 딱 이러면서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위원님이 이제 다시 기아로 가신 거는 이제 선동열 감독이 기아 감독 부임하면서 이제 수석 코치로 가셨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감독으로서 선동열 감독은 성공을 한 감독이잖아요. 삼성에서 불명예서 이렇게 나왔지만 기아를 고향팀에 가서 선동열 감독 밑에 수석 코치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서 그런 측면에서
가서 일을 해보자 했는데 성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서 해임이 되면서 네, 같이 네. 나오시게 된 거죠. 이제 감독이 계약 기간에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이제 제가 지고 이제 나온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제 스스로 내가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구단에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 안 돼.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위원님한테는 LG 트윈스 감독 시절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저에게는 삼성과 LG를 갔던 부분이 야구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팀이에요. 새로운 야구를 접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해태에 있을 때는 선진 야구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거를 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삼성과 LG를 가서는 그런 선진 야구를 접할 수도 있고 책으로 볼 수도 있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야구인으로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해준 팀이 삼성과 LG예요. 시작부터가 이제 일이 꼬이면서 LG에서 성적이 나빠서 과거 LG 팬들이 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토적인 걸 저는 알고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LG 트윈스에 전혀 서운한 감정 일도 없는 거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야구 인생을 바꿔준 생각을 바꿔주게 한 팀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네. 이건 전 궁금했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네, 이상훈 선수랑 사실 유지현, 김재현, 서영민 모두가 이제 FA 또는 뭐 트레이드 되거나 타 팀으로 이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당시에 이순철 감독의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구단의 결정? 구단 생각이죠. 네, 구단 선수들도 이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는 거지. 제가 뭐 그거를 감독은 어떤 감독이든지 좋은 선수를 다 보유하고 잡아주면 좋은 거죠. 아무리 좋은 감독이라고 해도 없는 전력을 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는 프로야구에서 극히 드뭅니다. 이 경기수가 이게 많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역대 선배들이 우승을 시켰던, 몇 번씩 우승을 시켰던 감독들이 약한 팀에 가서 우승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건 똑같거든요. 예. 전력을 그렇게 구단에서 그 선수를 내보낸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감독이 내보내서 이런 감독, 그런 멍청한 감독 있으면 그건 감독을 자격이 없는 거죠. 단 이상훈 문제는 좀 다르죠. 이상훈 선수의 문제는 제가 이상훈 선수를 만나 10년 만에 딱 만나서 제가 이제 이 작가회 같은 데 앉아서 사과부터 했는데요. 후배니까, 이상훈 후배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내가 젊은 감독으로서 슬기롭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욱하는 심정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건 선배 책임이다. 미안하다. 라고 이상훈 그 선수한테 이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본인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훈 그때 이제 만났을 때 후배니까 네가 그때 내 말만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감독님 말을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학대됐는데 위원 조금 그 상황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훈 선수가 기타 문제 때가 그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코치들이 보고를 하기를 제가 감독이 되니까 이상훈 선수가 이제 그때 마무리 투수니까 이 기타 연습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캠프에 나가서도 기타 들고 나가서 이제 그걸 연습을 하고 낙하에서도 이닝 중반까지 이제 기타 연습을 하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를 뭐 날마다 그랬겠어요.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좀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팀 케미에 문제가 생겨서 코치를 시켜서 그것만 좀 자제를 해달라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캠프 때도 그때는 다 2인 1실이잖아요. 본인이 기타를 치고 하면 다른 상대에게 선수는, 도움 피해를 주니까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 10년 만에 만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안 들었던 거예요. 내가 약간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제가 이상훈 선수도 자기 취미 생활을 내가 강제로 너 하지 마라가 어딨어요. 그런 지도자가 어딨어요. 단 이제 그거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상훈이 또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욱한 거죠, 걔도. 못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이야기했는데 못 받는다고 저도 막 그래서 오해가 증폭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10년 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만나자겠죠. 그러니까 해설하실 때? 네. 나는 MBC에 있고 이상훈이 해설 안 할 때 이제 만나자 한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렇게 해서 다 풀었었죠.
그때 LG 시절에 너무 뭐 많은 비난을 네,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 그 야구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생의 스크래치가 생겨버린 거죠. 뭐 그렇다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2006년 6월 5일에 자진 사퇴를 하셨는데 네네. 네, 그때 그 전까지 엄청 그게 좀 심했죠, 압박감이요. 그렇죠. 네. 뭐 감독이 성적 못 내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저는 시작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팬들이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리 판단을 하는 데서 젊은 감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슬기롭게, 상훈이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내가 조금 더 슬기롭게 그걸 판단을 하고 좀 차분하게 했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을 항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LG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미안한 부분. 그렇다고 제가 뭐 그거를 지금 저를 이렇게 봐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지난 네.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LG 우승을 보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저는 벌써 해야 되는 팀이 저 같은 감독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늦어졌는데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거기를 거쳐간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그걸 한 방에 털어냈잖아요. 작년 시즌에. 그래서 어느 팀보다도 좀 축하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다리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팀들이 좀 우승을 해주는 것이 또 LG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우승을 좀 이렇게 한 팀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래야 전력이 좀 평준화가 되면서 그런 깊은 상처들, 깊은 아픔들을 겪지 않겠어요. 깝깝하고 가슴 터져버릴 일이라니까요.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걔 코치한다고 그랬을 때요. 딱 한 말이 있어요. 호가 하나 띄었다. 자기들이 야구 잘했지 지도자로서는 능력이 없다. 이건 막연한 어떤 이미지. 막연한 거죠. 막연한 이미지예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성공 못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